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슈퍼선데이. 내골 폭발 손흥민. EPL 첫 해트트릭.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다비치의 파리파리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슈퍼 쏜데이 4골 폭발 손흥민 EPL 첫 해트트릭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떠들썩했던 소식이었죠. 예, 어제 저녁 8시 아주 황금 타임에 토트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생중계로 쭉 봤는데 와, 어제 저녁에 그 사우스햄튼 경기에서 4골을 폭발시켰습니다. 뭐 뉴스랑 하이라이트로 하루 종일 보셨을 테니까 굳이 추가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분데스리가에서는 해트트릭 한 적이 있고 또 프리미어리그 넘어와서 컵대회 해트트릭은 한 적이 있지만 이게 리그 해트트릭은 또 다릅니다. 이 기록의 가치가 엄청 높은 거고 손흥민 선수의 EPL 첫 해트트릭 게다가 이제 한 경기에서 한 골 더 추가하면서 최다 득점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이 정도면 뭐 하루만 치면 아시아 최고의 기록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4번 모두 또 해리 케인이 4골을 다 도움을 해가지고 두 사람 다 10점 만점, 평점 뭐 줄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저는 보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패드를 떨어뜨릴 정도로 기가 막힌 골 파티더군요. 경기가 잘 안 풀려가지고 무리뉴 감독이 이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거 1라운드에 이어서 이거 무리뉴 어떡하지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무리뉴 감독을 그냥 미소 짓게 해주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가 개막하고 계속 경기 열리는데 슈퍼손의 활약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의 목소리를 듣고 가야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해집니다. 잘못된 분들에게 교훈이 되는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할 건데요.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으로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배텐을 직접 보면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켜시고 채팅 치셔도 되고 카카오 TV에 배성재 치고 방에 들어오셔서 채팅 치셔도 됩니다. 카카오 TV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채팅으로 별의별 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단할 분들도 많고요.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구 낫소에서 최고급 축구공 2GFA, 구도로 통닭 티 오더 기업에서 매장 이용권을 드리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호치킨,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유한양행 지르텍, 올바른 소파 자코모, 미래신용정보, 60개 치킨, 반올림 피자샵,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이브자리, 자담치킨, 삼성화재 다이렉트, 베스킨라빈스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류채리님, 베디 배텐 영업을 하다가 그만 친언니를 영업했어요. 언니가 10시만 되면 배텐할 시간 아니냐고 물어봐요. 잘한 일이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진짜 이런 분들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잘못됐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항상 감사하고요. 김효주님, 요즘 더덕 퀴즈쇼가 그립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곱 요일 날에 더덕 퀴즈쇼를 하는 게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아무래도 작가분들 부담도 덜고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 생각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작가분들의 부담 때문만으로 없앤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됐구나.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것이 아닌가. 가끔 돌아오는 어떤 명절 특선 이런 식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가 워낙 잘 돼요. 그때보다 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4152님 베디는 라면에 마늘 넣어서 드셔보셨나요? 저는 급 생각나서 해봤어요. 맛있어요. 희한하네.
3781님 분데스리가도 개막했습니다. KBS에서 중계하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리로이 자네 잘 표기하길 바라고요. 7170님 이제 수능이 7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배디랑 안 어울리지만 용국 스님이 저랑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해 격려의 한마디씩 해주세요. 수능 보고 온 그날까지 베텐과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73일 2달밖에 안 남았네요. 예, 힘을 내십시오. 뭐 저희가 얘기한다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의 전쟁인데 저는 전쟁터에 간지 뭐 20년이 넘었고 잘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당장 베텐 꺼라라고 하신 분 있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알아서 하셔야 돼요. 예. 2달이면 100점 올리잖아 라고 하신 분 있는데 무경험자신 것 같고 3204님 저 오늘 30대 마지막 생일입니다. 축하받을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베텐에서 축하받고 싶어요. 가능 불가능 92년생이신가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가능.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학창시절 반에 꼭 한 명씩 있는 불운의 사나이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입니다. 예, 네. 수심이 가득한데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곱창집에 다시 오기 시작하겠네요. 뭐 예전만큼은 아니고요. 근데 앞에 했던 그 2.5단계 2주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 타격이 컸는데 네. 회복되는데도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떤 게 있는데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데 굉장히 급하게 빠질 수가 있는데 좋은 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세상 이치가 그렇죠. 네. 예, 안 좋아질 땐 한 번에. 네, 중심에 제가 서 있고요. 항상 관찰하고 지켜보고 안 되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 힘들죠? 조만간 빨리 가겠습니다. 근데 맛은 보증돼 있는 곳이긴 하니까. 아직도 모기가 손님보다 많나요? 물어보신 분이. 훨씬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재 씨 갔다 온 다음에 얼마 전에 처음으로 가게에서 배성재 세트가 한번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먹는 만큼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배성재 세트를 누가 달라 그랬나요? 배텐러가 와서 예. 배성재 세트 주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뭔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인분을 시작으로 해서 예. 아주 그냥 볶음밥까지 싹 먹고 갔습니다. 몇 분이 와서 배성재 세트를 시켰나요? 4분이 오셨는데 예. 배성재 세트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정확하게 맞는 메뉴였고 예. 성재 씨는 이제 혼자 드시는 게 그 정도 양이니까 뭘 혼자 먹어요? 보통 둘이 거의 오지. 불판이 보통 본인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처음 나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배성재 세트가 경기를 살리네요. 예, 그렇죠. 외상 테이블이야. 그거 들어오면. 이 정도면 정식으로 메뉴판에다가 히든 메뉴처럼이라도 4인분부터 시작합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저도 좀 가고 싶은데 이게 근데 웃을 일이 아닌 게 진짜 자영업자들의 그 비명 소리, 신음 소리가 저는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경기 안 좋다, 뭐 우리나라 경제 안 좋다는 얘기는 뭐 네. 수십 년 됐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처럼 힘들어하시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힘내라는 얘기는 도움이 많이 안 되고요. 예. 이제 버티시는 분들도 중간에 많이 이제 좌절도 많이 하시고 포기도 많이 하셨는데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뭐 답답하죠. 진짜 폐업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도 지금 제가 가던 가게들 뭐 이런 데가 문을 그냥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 부가세라도 좀 깎아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좀 있죠. 좀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부 지원 말고 예. 이제 부가세 같은 거 좀 깎아주면 조금 더 버티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얘기예요. 아무 근거 없는 내 얘기예요, 그냥. 예. 예. 근데 담배 피면서 생각하는 거 있죠? 그냥 그거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거지 뭐. 예. 오늘 경제 채널로 가도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답이 없는 얘기다 보니까 이게 파다 보면 너무 끝이 없기 때문에 베테랑에서 여기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어쨌든 정말 그렇죠. 뭐 수험생들이나 자영업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성재 씨 가는 곳에는 약간 매상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저는 많이 시킵니다. 나름 요식업을 살리는 연예인. 예. 언론인으로 해주세요. 네, 언론인. 요식업 살리는 언론인. 좋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8882님이 정용국 형님의 학창 시절이 궁금합니다.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저는 뭐 약간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좀 잘했었고요. 중학교 때는 좀 잘했었고 그리고 이제 전교에서 좀 놀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운동장에서 놀았죠. 그리고 잘못했죠. 운동장에서 뭐 하셨어요? 앉아 있었어요.
얘기하는 걸 운동을 워낙 했을 리는 좋아해서, 없는데. 예,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체육 시간에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토킹 어바웃. 네, 그리고 이제 잘못됐죠. 일진이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일진 아니에요. 예, 정용욱 씨가 겉으로는 굉장히 일진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는데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또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그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키가 178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있는 이제 중학생들이 모여서 고등학교를 딱 오잖아요. 예. 그때 일진 애들이 반을 다 돌았어요. 자기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예, 예. 저를 딱 본 거예요. 키가 크니까. 너 일로 와봐. 딱 그런 거예요. 갔죠. 좀 놀았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예. 난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너 놀았냐? 이거는 예.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신경 쓰지 마. 그래서 그다음부터 애들이 예. 취급을 안 해. 그냥 아하. 지금 뭐야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제 난 그냥 잘못된 거야. 난 잘못됐어. 신경 쓰지 마. 왜 그래 갑자기. wrong student. 그래서 아주 편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죠. 아. 저기서 막 대들었거나 이랬으면 어디서 좀 놀았냐? 이거는 그 네. 범죄와의 전쟁 영화에나 나오는 대사인 줄 알았더니. 제가 맨 뒤에 딱 앉아서 딱 봤는데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쫙 가는 거죠. 아, 머리 숙이는 스님. 한 방에 바로 예. 넘어갔죠. wrong student. 아, 매드범님이 개그맨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하신 분인데 저도 개그맨들을 그래도 주변에 몇 명 겪어보면 네. 이렇게 머리가 비상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저는 비상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에 그냥 잔머리를 좀 많이 쓰는 것뿐이고 개그맨들 보면 학력이 좋으신 분들도 많은데 의외로 학력이 떨어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그맨이 좋다 이제 이런 분들은 머리가 좋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잘 나가시는 선배님들. 예. 예, 머리가 좋은 건 확실한 것 같고 저처럼 아니면 저 밑에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그냥 말로 얘기할 뿐입니다. 어디서 좀 놀았냐? 예, 네. 난 아무것도 아니야. 저보고 어디서 좀 먹었냐는 소리 안 들었냐고 하시는 분인데 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예, 학생 때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자, 학창 시절 장래 희망은 없었어요 특별히. 없었다. 네, 그냥 뭐 좋은 대학 가는 게 장래 희망이었는데 예. 못 갔죠. 희망이 거기서 바로 절망으로 바뀌면서. 예, 학생들 사실 장래 희망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공부를 잘하고 싶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일진 애들한테 그렇게 무시를 받고 고등학교 딱 3학년이 됐을 때 선생님이 이제 우유반과 열반을 가리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죠. 저는 무슨 반입니까? 너 무조건 열반이지. 그래서 열반으로. 넌 잘못됐잖아. 네, 잘못됐잖아요. 그냥 넌 열반이야. 그래, 확인 한번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넘어갔죠. 알겠습니다. 자, 박태성님. 아 근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요즘은 우열반 같은 게 없겠죠. 그땐 있었죠. 예, 근데 저희 때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열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집에 가는데 네. 어중간해서 우반 남아서 공부하고 공부하지. 열반 남아서 공부하니까 네. 뭔가 특별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난 왜 이렇게 안 특별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잘하니까 더 많이 네. 해야 되고 못하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라.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애매할 때가 가장 불안하거든요. 난 왜 어중간하지? 이런 생각. 예.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뭐 전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때 집에 가는 게 좋았던 겁니다. 그렇죠. 자, 박태성님이 2주 전 주말에 여친과 용국 형님네 곱창집에 다녀왔어요. 오. 한우라서 그런지 신선하고 정말 맛있더군요. 용국이 형이랑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 후 여친이 지난 금요일에 회사 동료들이랑 또 곱창 먹으러 다녀왔더군요. 맛집을 전파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예. 제가 2주 동안 계속 일을 해가지고 이번 금요일은 없었거든요. 그 저희는 호주산이에요. 한우가 아니에요. 호주산입니다. 그래요. 굳이 네. 이렇게 홍보를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네. 팩트 위주로. 그냥 호주산을 쓰는 이유를 딱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예. 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잠깐 한우를 취급하려고 한 적이 있었죠. 있었는데 네. 성재 씨 드셔보셨잖아요. 네. 그게 곱이 좀 얇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사람들이 호주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예. 호주산을 드셨는데 한우로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네, 정정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채팅창에 눈 뜨고 먹으라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여친이 금요일에 회사 동료들이랑 곱창 먹으러 다녀왔다. 일단 여친이 있는 사람이 배텐을 듣고 인싸처럼 곱창집에 다녀왔다 보니까 다들 의심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군요. 예, 금요일에 과연 회사 동료들이랑 간 거냐라고 하신 분도 있고. 벌써부터 여러분 의심을 시작하시면 안 돼. 아직 상담이 시작이 안 됐어요. 예. 네. 좀 이따 하시고요. 나랑 먹고 맛있어서 금요일에 동료들과 갔다. 과연 동료들일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요. 의심 덩어리들. 예. 광고 아니냐고 하신 분 있어요. 정영국 씨의 광고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 됩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먼저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0027님 남자분입니다. 여자친구가 어느 날 깜짝 선물로 꽃 좀 사다 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이거 꽃을 언제 사주면 될까요? 10월 중순이 1주년인데 그땐 늦을까요? 짧은 사연이에요. 굉장히 짧은 사연이네요. 이게 사실 보통 여자분들이 꽃이라는 게 네. 사다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받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줬기 때문에 꽃 좀 사와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거네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거의 안 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아예 한 번도 안 네. 했다고 봐야 되죠. 그냥 이제 군대 동기처럼 다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예. 예, 군대 동기도 건빵 나눠 먹는데 그렇죠, 이것도 안 그렇죠. 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걸 보면 이제 진짜 받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자기 뭐 동료나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받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살짝 부러웠던 걸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자분도 이제 직감을 했죠. 내가 너무 안 해줬나? 이래서 이제 1주년이 되는 10월에 이걸 어떻게 줘야 되지? 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보통 남자들이 하는 생각은 만나서 꽃을 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회사로 보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아니면 학생일 경우에는 학교로. 학교로. 예. 배달 그럼 서비스로. 뭐 이렇게 그 기타 치는 분과 함께. 아니. 너무 옛날이야. 예? 누가 기타를 쳐요 거기서. 그 미드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아니야. 기타 치고 가가지고 그 브로콜리 머리 쓰고 선글라스 쓰고 노래 불러주면서. 그거는 이제 프로포즈 할 때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그냥 배달 서비스잖아요. 배달만. 배달만. 깔끔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학생이면 학교 교실 문 탁 열고 누구 앞으로 배달 왔습니다. 이런 예. 거 제일 좋죠. 회사 강의 회사면- 중에. 예? 강의 중에. 강의 중이 됐던 뭐 전이 됐던. 강의 중에는 굉장히 그 임베러스드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는 게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 보란 듯이. 예, 보란 듯이 이제 둘이 만났을 때 예. 장미꽃 한 송이 틱 주잖아요. 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깜짝 선물로 꽃 좀 사다 주면 안 돼? 그 남자들은 거의 다 꽃만 줍니다. 왜? 꽃만 사달라 그랬으니까. 이게 남자들이에요. 하는 예. 행동이 거의 다 이래요. 보통 이런 거 보내주실 때는 1주년이 됐으니까 케이크, 꽃, 뭐 본인이 직접 쓴 편지 그렇죠. 이런 걸 같이 주셔야 되는데 예. 꽃만 띡 주면 음식점 가면 이제 꽃은 샐러드죠. 그쵸? 네, 샐러드 줬는데 본식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왕 그렇게 할 거면 남자친구분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걸 다 알고 있듯이 너무 건성건성 툭 하지 마시고 남들 앞에 보여주는 이미지라면 이렇게 좀 더 신경 써서 해주면 여자친구가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해주는 거 좋죠? 채팅창에 꽃이 아니라 양꼬치를 사달라고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연애 못하는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이유가 있는 이분들이 분들이 이제 모쏠이 얘기한 거죠. 꽃인데 양꼬치를 줬다. 예, 꽃 좀 주면 안 돼라고 했는데 양꼬치라고 한 걸 잘못 들었을 것이다. 음. 이미 이제 그 생각의 플로우가 굉장히 베텐러죠.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이제 연애 막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경험이 없고 이론도 없고 본인 사상만 있는 사람들 잘못됐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신 분들인데 얼굴에 주먹 꽂힐 듯이라고 하신 분 있고. 여긴 다 잘못됐잖아 지금. 예, 잘못된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됐고 1주년이 됐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으면 예. 이왕 해주시는 거 좀 정성을 담아서 사람들 있는 곳에서 이렇게 꽃을 받게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오래갈 뿐더러 보기가 좋습니다. 예. 네. 깜짝이라고 했으면 1주년 때 말고 다른 날 사줘야지라고 하신 분 있는데 진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10월 중순이 1주년이면 네. 그날은 일단 기본적으로 꽃이 있어야 되는 날이고요. 네. 지금 아직 9월 중순이잖아요. 네. 한 달 정도 내가 이제 시그널을 이렇게 줬는데 한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 이건 좀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꽃이라는 게 뭐 엄청 비싼 거 아니니까 네. 미리 일단 한번 드리고 반응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돈을 이제 이중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 좋고요. 지금 한번- 이분도 그걸 암시한 것 같아요. 제가 돈을 한 달 상관으로 2번 써야 되나요? 이걸 네.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데이트할 때 예. 보통 먹거리나 굉장히 뭐 대중교통 이용비 이런 것들을 쓰는 이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입장이 되면 티가 많이 안 나. 큰 거 한 번 빵 써주잖아요.
옷 사줬잖아 그때. 오 맞아 이렇게 기억에 남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작게 해주는 건 의미가 없고 1주년 딱 됐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임팩트 있는 거를 딱 주시는 게 낫지. 지금 이제 1주년 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꽃을 주고 1주년 때 케이크를 줘야지. 굉장히 기억도 남지 않고 예, 별로입니다. 기억에 남게 화환 안 드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기억은 남죠. 최악의 전 남친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아, 예. 화환. 예. 거기다가 이제 이름 써가지고 축 1주년 이렇게. 뭐 그때 개업할 때 보내는 느낌. 네, 그렇죠. 화환. 잘못됐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최민경님 케이크 노노 반지요라고 하신 분인데 1주년의 반지 어떻습니까? 반지도 괜찮은데, 그거는 뭐 취향에 따라 좀 틀린 것 같고, 예. 반지는 뭐 약간 또 본인이 이렇게 손가락 사이즈를 잘 모르면 네. 이제 애들이 막 축하해 주다가 껴봐 이랬는데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이상한 상황 나오거든 거기서. 잘못 온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친구들 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자리에서 충분히 사람들한테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건 가장 노멀한 게 케이크와 편지와 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분께는 뭐 연애 지침 딱히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냥 저는 그냥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네. 돈 좀 쓰자 진짜. 알겠습니다. 네. 2부에 돌아옵니다. SBS 생활 정보. 코로나19로 체온계 사용량이 많아진 요즘 성능이 인정되지 않은 무허가 체온계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온계 구매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체온계는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꼭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먼저 체온계 포장에서 의료기기 표시와 인증번호, 모델명 표시를 찾아보고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사이트에서 체온계의 식약처 인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PC방, 학원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히나 정확한 체온 측정이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체온계를 구매하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보험 KB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The Wrong Man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먼저 남자분입니다. 네. 추노님입니다. 이번에 경쟁업계는 아닌 동종업계 중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어허. 문제는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 일자를 너무 빠르게 잡아서 인수인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건데요. 네. 제 후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기존 회사에서 이직 일자를 늦춰달라고 했지만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이직할 수 있을까요? 이미 뭐 정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직장을 옮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후임자가 일단 안 정해졌고 본인은 이제 좋은 이미지를 좀 남겨주고 싶은데 그거죠. 그 회사에 취직을 하시고 본인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나와서 인수인계를 해주셔야죠. 주말에도 일해라. 네, 그래 이제 나와서 어차피 뭐 오래 안 걸리니까 이제 굉장히 쉽잖아요. 월차를 내도 상관은 없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쪽 좋은 직장으로 안 가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본인도 분명히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가는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시간적인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부담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어차피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냥 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버리고 가요. 이 회사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데로 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나는 좋은 데로 가니까 여기가 갑자기 좀 안 돼 보이는 거야. 이미지 그렇죠. 관리 때문에 이직 일자를 늦출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분도 아니고요. 예. 일단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고 예. 일단 본인은 정해놨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본인이 못 담았던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끝이 좀 좋으면 더 좋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니까 본인이 사장님도 아니고 너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만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지만 본인이 없어도 이 회사는 다 돌아갑니다. 예. 다 돌아가요. 안 망해요. 네, 안 망하고 예. 본인이 나간 다음에 더 잘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이 회사가. 그리고 이 추노님 본인 자체가 네. 아 이거 내가 없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다 돼요. 다 되고요. 예. 일단 위에서는 인수인계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나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항상 예.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미 후임자를 정해놨는데 둘이 마주치는 걸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안 한 걸 수도 있고요. 예. 예. 딴 데서 더 좋은 사람을 스카우트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너가 혀를 막고 있는 걸 수도 있어라고 하시면 있고 그러니까 혀를 막고 있었어요. 내가 혀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건 내 인생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 없어도 회사 다 잘 돌아가는. 그러니까 주말에 인수인계 하겠다고 이제 후임자한테 저희 죄송한데 그 제가 주말에 시간을 낼 테니까 주말에 좀 오셔가지고 저랑 인수인계 작업 좀 하실래요? 그럼 그쪽에서 주말에 좀 놀아대 그냥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수도 그 제가 있어요. 그래도 꺼지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책임감이 항상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좋게 생각을 해서 나 없어도 이 회사 잘 돌아가고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게 있으면 떠날 때 그냥 가볍게 떠나는 것도 회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인수인계가 나타나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월차를 써서 오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와도 돼. 진짜 안 와도 되는 거거든. 예. 예, 굳이 오실 필요는 없고요. 서로 불편해지니까 판단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채팅창에 너 없으면 세계적인 기업 될 거야. 글로벌 기업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가 예. 있는 거예요. 네가 쇠말뚝이었어라고 하시면 있고 너 관둔 것도 모를 거야라고 악플이 엄청 쏟아지네요. 여긴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예. 네 어차피 이제 더 좋은 직장으로 가시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전 직장에 대한 미련 다 버리시고 좋은 길로 더 쭉쭉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떠났을 때 연락 올 때는 총기압 열쇠 가져왔을 때밖에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군대가 인생 최대 업적인 분.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인생에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미지는 평상시에 관리 있어야지. 이거를 떠날 때 관리한다고 관리가 나갈 되나? 때 관리가 됩니까? 안 되지. 예, 어차피 그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는 이미 견적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요. 예. 갑자기 이사 가던 사람이 병 걸려서 죽기 전에 좋은 척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좋게 생각 안 하거든. 평상시에 관리를 했어야죠. 예. 예. 너무 이제 안 좋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이미 다 판단 내렸습니다. 자기들끼리 회식을 할 수도 있어. 예. 나갔다. 박수 칠 때 떠난다고 해가지고 다들 그 박수에 취하게 되는데 사실 떠날 때는 그냥 웬만하면 예의상 박수 다 쳐줘요. 박수는 본인이 칩니다. 예. 자 수고하셨고요. 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자, 다음 분 익명정님입니다. 남자분이고요. 제 나이 어느덧 33세 생애 두 번째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아하. 상대는 친구의 직장 동료의 친구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32이고요. 어린이집 교사라고 합니다. 아이고. 어디서 무엇을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면 1시간 거리인데 차를 갖고 가야 할까요? 옷은 어떤 게 괜찮을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저 지금 진지합니다. 맨날 이런 사연 들으면서 낄낄거렸는데 도와주세요. 거의 뭐 군대 작전 짜듯이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네요. 네, 지금 뭐 어디 그 침투조예요, 침투조. 그러니까 침투조예요. 예. 지금 뭐 날씨부터 체크해가지고 본인의 차를 가져가는 거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놓으신 거죠. 예. 전 이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저는 지금 진지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남들 사연이 올라왔을 땐 본인도 채팅창에 막 쓰고 까불고 이러고 예. 있다가 본인 사연이 딱 되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이런 분들은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연애와 만남은 절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딱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의 친한 직장 동료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예. 직장 동료가 이 괜찮은 여자분을 일단 안 사귀고 본인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네. 그렇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대중교통을 생각할지 뭐 차를 가져갈지 이거는 거기서 이제 뭐 커피숍에서 만났으면 그 다음 상황으로 진행이 될 때 필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첫 이미지, 느낌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관한 일들은 아직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남자가 이제 중간에 이게 깨지는 경우가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뭐 이렇게 본인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쪽이 본인을 마음에 들어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 희망을 좀 버리고 나가셔야 편한 거죠.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네. 오프사이드를 좀 항상 남자들이 맞아요, 그 맞아요. 축구 잘하는 척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옵사 아닙니까? 네, 많이 나오죠. 예, 옵사이드. 음. 상대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많이. 무조건 뒤에서 네. 출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에 앞으로 이제 100일, 음. 커플티,
1주년이 이미 기억 속에 쫙 서 있어 다. 자식 이름까지 지어놓고.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앞서 나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음식이나 뭐 그날의 뭐 코디 컨셉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앞에서 너무 설쳐대면 그게 이제 마지막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멘탈은 마음가짐은 정리해 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뭘 입고 가라고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 평상시에 입는 거를 입으셔야 됩니다. 아. 평상시에 만약에 본인이 회사에 출근하는데 뭐 캐주얼하게 출근을 한다. 네. 근데 갑자기 막 정장을 맞추고 머리를 막 이렇게 2대8로 막 가르고 이상하거든요. 예. 보는 사람도 굉장히 이상해요. 네. 본인은 가기 멋있어 전에 보이- 일단 기빨려요.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준비했는데 왠지 더 꾸미고 나온 이상한 예. 이런 게 있어요. 직장 동료들 계속 물어봅니다. 하루 종일. 너 어. 오늘 뭐 해? 뭐 이러지? 하냐? 왜 물어보면 그러니? 길을 하루 종일 빨리고 가요. 예,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게 그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도 더 편한 건데 그거를 이제 의식을 못 하니까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초반에 이제 여자분을 딱 만났는데 너무 이제 설레서 긴장하는 모습은 잠깐 정도는 귀여워 보일 수 있으나 예.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상해 애가. 왜 그런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본인이 약간 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입는 스타일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좀 더 약간 청결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약간의 매너 같은 거 있죠. 좀 먼저 도착해 있는 거 이런 거. 그 정도로. 요 정도만 지켜주시면 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거기서 이제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파산 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나머지 계획은 그날 계획을 세우시고요. 채팅창에 딴 건 다 괜찮은데 마스크는 벗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이미 뭐 얼굴을 알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큰 기대 안 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큰 기대가 없어요. 여자들 유니폼에 설레니까 군복 안 되나요? 하신 분 있고. 군복 되긴 되죠. 잠깐 보는 거니까 그냥 앞으로 안 볼 거니까. 33살의 군복이면 이제 직업군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여자분이 봤을 때 남자한테 풍겨지는 이미지는 이 사람이 지금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떠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신경을 많이 쓰고 나왔구나라는 느낌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첫 이미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풀어 나가는 건데 여자분을 처음 만났는데 혹시 오늘은 제가 이제 만나서 이거를 할 거고요. 좀 이따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근데 좀 이따는 또 뭐를 할 거고요. 굉장히 부담. 굉장히 부담이죠. 그러니까 송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업사이드. 이거 조심하시면 그냥 진행은 될 수 있다는 거. 예. 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파란색 바람막이 같은 건 어떠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면 이제 얘가 왜 나왔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뭐지? 아, 이거 저 시애틀 항공회사에서 사온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요? 이 옷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예. 이 군복이 제가 옛날에 저기 그 자대 배치 받아서 일할 때 그때 이제 있었던 이런 거거든요. 본인한테만 추억이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가지가지한다. 진짜 이 생각 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면 망한다고. 그치? 예. 꼭 설명을 해. 이 옷을 왜 입고 나왔는지. 평소 입던 거 입고 나가라면서요. 네? 그럼 평상시가 잘못된. 그럼 평상시가 잘못된 거예요. 평상시가 잘못됐다. 네. 그러면 네, 평상시 잘못됐으면 이제 거기 가서 확인을 받으시면 돼요. 아, 난 잘못된 거구나. 본인이 확인받고 와라. 확인받고 오시면 돼요. 그냥. 미리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을 수 없습니까? 일단은 뭐 주변의 친구들도 어차피 말을 해도 이제 이 친구가 안 듣는 걸 알아요. 본인이 느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옷에 대한 걸 솔직히 처음엔 잘 안 물어보는데 혹시나 물어봤으면 본인이 잘못된 걸 그때부터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잘못되는 거죠. 예. 채팅창에 어차피 그 사람 집이 엄해서 금방 집에 갈 거야라고 하신 분 있는데. 오후 5시에 예. 이렇다는 보통 거죠. 6시 7시쯤에 저희 통금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겠습니다. 집이 엄해서. 예. 그리고 이게 그때도 제가 이제 베테랑을 통해서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늘 공감하는 거. 이제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게 너무 싫어서 말을 좀 주도하고 본인이 앞장서다 보면 이게 이상하게 호구조사로 이어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꼭 이렇게 말이 없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필요 없는 말을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옷 때문에 이제 명예로운 죽음을 당하느냐 마느냐. 예. 과연 옷 때문일까? 이런 우리 다 얘기도- 알고 있죠. 예.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베텐 다른 사연을 들었을 때 낄낄거리고 웃었다. 저희도 이제 다른 사연을 보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낄낄거리고 다 보는 거고 결과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결과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죠. 어제 펼쳐졌던 사우스햄튼과 토트넘이다. 대파 나간다. 자, 용국이의 일침. 34살에 세 번째 소개팅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좀 있으면 34 되니까 예. 추억이지 뭐 다. 그렇죠. 넘어가요 그냥. 예.
자, 김효준님 남자분입니다. 차장님께 주식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차장님께서 그 종목으로 50만 원을 버셨습니다. 오호. 밥을 사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밥 말고 돈이 받고 싶어요. 아, 얼마를 요구하는 게 좋을까요? 요구라는 요구. 굉장히 그 거래. 법적 용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요구해야 됩니까? 50만 원을 버셨다는 얘기시죠? 예, 일단 1침 먼저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50만 원의 반인 25만 원을 요구하시고 내일부터 다른 직장으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야, 참 이게 약간 그게 있어요. 우리 효준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살짝 간사함이 묻어나는 게 있습니다. 아하. 이게 뭐냐면 차장님께 주식에 관한 소스를 주셨는데 차장님은 그거를 탁 믿고 거기다 투자를 하신 거예요. 예. 50만 원을 벌었죠. 근데 느껴지는 뉘앙스는 뭐냐면 효준 씨는 돈을 못 벌었어. 자기는 긴가민가 했던 거야. 자기는 소스를 주지만 자기는 투자하지 않았어. 혹시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차장님은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좀 간사함이 묻어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본인이 같이 투자를 해서 그쵸. 동시에 했으면 달라고 할 리가 없죠. 어. 같이 탔으니까. 근데 이게 근데 이 잘못될 수 있는 거야. 하고 본인은 긴가민가해서 빠진 다음에 빠졌어. 저쪽 사람이 더군다나 자기의 윗사람인 차장님이 돈을 벌으니까 예. 배가 아픈 거야. 그쵸. 이거 내 떡인데. 그러니까 이거 나 때문인데. 본인은 정작 하지 못했으면서 남이 잘 된 거에 대해서 자기의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반대로 만약에 50만 원이 빠졌으면 과연 25만 원 정도를 복구해 줬을까? 이거 전혀 말이 안 그런 건 되죠. 아니죠. 예. 아, 그거 가셨어요? 아, 그거 제가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너무. 아, 그 사기 전에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지. 예. 보통 주식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 저는 안 하신 줄 알았어요. 화장실, 잠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과감하지 못했고, 이제 눈앞에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대가를 요구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간사한 행동입니다. 예. 사장님 그걸 사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그럼 이분께는 예. 어차피 어. 뭐 돈 요구하시면 잘못되는 거고요. 만 원도 안 된다. 밥 사주는 게 고마운 거지. 예. 거기 가서 이제 또 막 텁니다. 털어요. 거봐요. 제 말 들으시니까. 그럼 이제 사장님이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자네는 얼마 했어? 그러면 이제 뻥튀기가 되죠. 아, 저는 뭐 더 벌었죠. 뭘 더 벌어. 하나도 안 넣었지, 자기는. 예. 그런 거니까. 인생에 배 아플 일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배 아파하면은 네. 나중에는 복근 생겨요. 그러니까.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0928님 남자분입니다. 36세 남자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다름이 아니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을 지금 나이에 도전하는 거 무모할까요? 1, 2년은 배워야 합니다. 그냥 나중을 위해 하던 일 하면서 돈이나 열심히 벌어야 할까요? 주위에서는 늦지 않았다고 해보라는데 반년째 고민 중입니다. 너무 고민한다. 예, 아니, 반년 동안 고민하신다고요? 그러게요. 뭘 했어야지, 그러면. 뭔지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 1, 2년을 배워야 한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달려갈 때 시작하는 나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1침 먼저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3년 있으면 40이야. 네, 정신 차립시다 우리 이제. 이런 분은 스타일을 시작하면 40 됐을 것 같아요. 네, 예. 40까지. 진짜 늦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많이 늦었고요. 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려면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생각을 하시고 주위에서는 늦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만큼 과연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니까 쉽게 얘기한 것 같고 이렇게까지 반년을 보내면서 고민을 하실 거면 본인이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앞으로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진작에 했으면 벌써 했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 애매한 나이가 있죠. 그렇죠. 아니 이제 36이면 생각을 해봤을 때 3개월 했으면 이제 37 되잖아요. 예. 근데 3년밖에 안 남았어. 1, 2년을 또 배워야 돼. 그럼 39에 시작을 하는 거야. 늦었나?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소개팅을 했어요. 했는데 전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변변치 않아요. 그럼 이제 잘못되는 거니까 하고 싶은 일보다는 지금 먹고 사는 걸 좀 더 치중을 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되셨을 때 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반에도 새로 도전해서 가능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찾아봐야죠. 네.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본인은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주변에서 한번 나가봐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엄마가 음식 잘하니까 음식점 하는 건 어때? 엄마 한번 해봐. 한 달이 지나고 다 거기서 인상수가 앉아 있어요. 우리끼리만 잘했던 거야. 우리끼리만 있을 때 이게 대중 앞에 탁 나가는 순간
진짜 냉정하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안 하길 잘했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여자분이 보내셨습니다. 익명김님. 친한 회사 동기 오빠가 동기 모임에서 제 남친 험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랑 남친이 데이트하다가 우연히 그 오빠를 만난 적이 있는데 동기들한테 땡땡이 남친 키 작고 살찌고 별로더라. 땡땡이가 너무 아까워 라며 오. 뒷담화를 했대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쁜데 동기들은 원래 그 오빠가 말 험하게 하지 않냐며 참을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군요. 예. 회사 동기니까 말은 편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느껴지는 뉘앙스는 이 여자분이 좀 예쁘신 것 같아요. 예? 여자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넘기지 마시고. 그냥 뭐, 예. 예.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일단 넘어가고 일단 근데 예.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친한 회사 동기 오빠가 딱 그 모습을 봤는데 야 내가 봤을 때는 남자애가 훨씬 괜찮던데 남자애가 너무 아까워 얘 별로야 그게 더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 동기 오빠가 봤을 때 이 자기 동료 이 여자분 사연 보내주신 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땐 좋은 거야. 좀 자랑한 거다? 예. 자랑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 정도 남친이었으면 내가 한번 대시해 볼 걸.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회사 동기 오빠가 지금 익명김님을 좋아한다. 그렇죠. 호감이 있는 거예요. 난 되게 높은 급의 나보다 훨씬 높은 레벨의 남자를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럼 내가 한번 대시해 볼 걸. 고백이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럽다. 이런 걸 이제 포장을 하는 건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현재 남자친구가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걸 봤을 때 당연히 기분은 안 좋은데 입장이 저는 바뀌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은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남자친구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본인을 좀 더 올려주는 얘기거든요. 야 재정 저렇게 이쁜데 이거 아깝다 이 얘기예요 결국. 좋게 말하면 그거긴 한데 제가 보기엔 그냥 뒷담화를 좋아하는 품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메스 얘기하면 뭐해? 그럴 수 있죠. 자랑거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이분은 이제 품평남. 예. 근데 원래 보통 견적남. 남자들은 이 커플들의 모습을 보고 예. 참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항상 뒷담화가 이어집니다. 방송에서는 다들 잘 어울린다고 해요. 방송에서만. 예. 근데 보면 사실 쟤 있잖아 원래.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늘 있는 얘기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이 직장 동료 이 오빠라는 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여자친구가 지금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일이야. 남들 연애하는 거 보고 뒷담화하는 게 그냥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고요. 예, 너무 진한 감정을 두시면 본인만 상처받으니까 그렇죠. 예,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더 잘났다 예쁘다 이런 자존감을 높이는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분 나쁘게 고백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품평 스타일. 이게 만약에 품평을 즐기는 고백이라면 사람. 이게 만약에 고백이라면 이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까여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제 수요일 방송 가지고 즐겁게 들으실 분이고.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지 말고 손절하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손절도 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험담이 이제 그 버릇인 사람은 그렇죠.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한번 호응을 한번 얻고자 예. 잘못되죠.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이제 안주와 함께 뭔가 씹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계속 혼자예요 이런 분들은. 예. 진품 명품 좋아. 계속 혼자. 예. 혼자 있고 난 뒷담화 얘기하고 예. 정치 얘기하고 잘못되거든요. 계속 인터넷 보면서 품평만 하다가 끝납니다. 거기다 글 남기고 예. 혼자 삭제했다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낙이에요 인생에. 그렇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친구보다 힘이 되는 이름이 동기일 수도 있는데 또 동기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기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자 일단 네. 이분께 일침 드리죠. 네. 용국이의 일침. 솔직하게 남친이 좀 키가 작고 살이 쪘으면 좀 별로일 수는 있네요. 정영국 씨 개인 입장입니다. 아니, 별로일 수 있잖아. 아니, 여기서 갑자기 험담을 해? 아니 갑자기 봤는데 별로일 수 있잖아. 배탱 공식 입장 아닙니다. 예, 예. 익명김님. 알겠습니다. 정영국 씨 개인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예, 제 생각이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배성재 텐 오늘 정용국 씨와 함께한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네.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막 나갔죠. 오늘 원 없이 잘못됐습니까? 네, 많이 잘못됐고요. 예. 늘 느끼는 거지만 채팅창을 메워주시는 베테랑 분들은 오늘도 잘못돼 있네요. 자.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뭐요? 꽃 배달을 화환을 주는 건 어떠냐.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곳. 예, 네, 생각해보니까 사랑합니다. 베텐러 중에 한두 분이 저희 베텐은 무슨 명절 같은 거 있으면 화환을 보내주셨어요. 아 그분이구나. 그분이에요. 화환자들이 꽤 있어요. 예. 그렇군요. 잘못된 청취자, 잘못된 게스트, 무조건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올바른 DJ가 함께한 배성재 팬이었습니다. 다음 그렇네요.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